Yes. Step by step.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아나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정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박정희입니다. Step by step. 교수님 학력이 대단하신데 영남대학교에서도 서울대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서울대 졸업생이신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공부법, 일명 서울대 공부법을 알려주세요. 이 사람들마다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뭐 제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때 우리 참고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권을 이렇게 좀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서 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방법이 대학에 와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책이 어떤 책 하나가 모든 부분을 잘 설명한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뭐 좀 하도 융합 이러니까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좀 권장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학생들 사이에서 가정이랑 유명하신데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깜짝 놀랐네. 가정 말고도 들어보신 별명 있으세요? 외모하고 좀 연관된 별명을 좀 들었습니다. 한석규가 좀 닮았어요. 그런 말을 좀 들었어. 닮으셨어요. 근데 저 파생 상품을 담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파생석규라고. 근데 뭐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그 교수님이 그러게요. 생각하시는 교수님이 가정이라고 불리시기도 하고 화생석규라고 글쎄요. 불리시기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 비대면 강의는 역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성적을 너무 잘 주니까 아마 그렇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좀 나이에 좀 젠틀합니다. 그리고 또 목소리도 뭐 나쁜 편은 아니죠. 강의할 때는 마이크 목소리가 좀 제가 그냥 목소리보다는 더 좋은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강의를 듣기에도 학생들이 좀 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그만. Step by step. 교수님 교수하시기 전에 어떤 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제가 뭐 은행에 근무를 했습니다. 산업은행이라고요. KDB죠. 지금 이름은. 거기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한 12년 정도? 아니죠. 한 15년. 한 15년, 16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제가 삼성에서 좀 근무를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러다가 이제 이직을 했기 때문에 삼성 근무는 사실 뭐 이력서에 넣기도 좀 힘든 부분이죠.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했어. 교수님 어떤 계기로 산업은행에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갈 때의 희망은 아니었죠. 저는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제 친구들이 이제 금융권에 좀 있어서 산업원에 있는 친구가 여기 괜찮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또 시험을 쳐서 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 경력이 거기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도 제가 이제 은행 이론과 실무를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은 산업은행에 근무하실 당시에 어떤 업무를 주로 맡으셨나요? 제가 은행 들어가 처음에는 대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여신 론 오피스였죠. 그러니까 여신을 담당했고 3년인가 3년 반 정도를 이제 대출에 대한 기획을 했고 그 다음에 한 3년 또 이제 경제조사 업무를 하다가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 갔다 와서 또 한 3년 정도 또 조사 업무를 하다가 학교에 오게 됐죠. 산업은행은 시중은행이랑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점의 수를 보면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업은행은 지금 지점이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봤는데 64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긴 늘었는데 일반 시중은행, 우리가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그런 은행들에 비해서 상당히 적죠. 1960년대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서 주된 금융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 산업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 이제 자연스럽게 그 주된 업무가 뭐냐면 시설 자금 대출하는 거였죠. 공장 건설하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일반 이 국민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특수은행이었죠. 경제금융학부 학생들이 네. 금융권 취업에 관심이 많은데요.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은행 취업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데 사실 은행에서 이렇게 그 뭐 원서를 접수하거나 그 전형을 진행할 때 무슨 자격 요건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으면 저는 뭐 의무적으로 그 자격을 갖춰야 된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할 때마다 이게 그 은행에서 요구하는 뭐 전형 기준이 달라지고 이 학부에 많은 또 금융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강의를 우리 학부에 개설되어 있는 강의를 좀 충실히 듣는 것도 굉장히 좋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권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금융권 취업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꼭 금융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도 충분히 인사 업무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내가 또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런 말을 제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근데 잘 듣질 않더라고요. 문제는. 교수님 문제 맞히시면 10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ep by step. 유키 예스. 터키는 한반도의 몇 배일까요? 제가 이 지도 보고 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죠. 터키는 우리나라의 한 서너 배 정도 될 겁니다. 정확히 정확하게. 한 4배 정도 될까요? 다운입니다. 다운입니까? 네. 그러면 한 3.7배? 다운입니다. 3.5? 돈 주는 거죠? 다 맞춰야 됩니다. 네. 안 되겠는데 그러면. 경제금융학부에서 가장 귀여우신 교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좀 상당히 주관적인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네. 당연히 제가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쪽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생각한 답은 마동석 닮은 꼴로 유명하신 김도영 교수님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김도영 교수님에 관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집사로 유명한 김도영 교수님께서 키우는 고양이 이름 무엇일까요? 자, 뭡니까? 정답은 히로시카입니다. 예. 그럼 이건 틀렸네. 네, 100만 원 아쉽게도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얼마 조금은 줄 수 없습니다. 한 30만 원이라서. 그럼 안녕. 안녕하십니까 졸업생 여러분. 저한테 강의를 듣고 영남대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각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아마 저를 보면서 저 선생은 왜 이렇게 매일 가르치려고 들까? 제가 좀 약간 엄격한 면이 있었거든요. 스승없이 대하면서도 또 강의 시간에는 상당히 좀 엄격하게 지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좀 너무 의욕이 앞섰고 학생들의 그 위치라든가 심정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탓이 아닐까 하는 후회를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충고를 한마디 또 근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꼰대가 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 나 때는 그랬지.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나이가 든 그런 세대입니다. 20들의 그 어려운 그 상황,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항상 좀 가슴에 새기면서 상기하면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곧
저같이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볼 때까지. 예, 감사합니다. 둘이 뭉실하게 답변할게. 교수님 이거 틀려주실래요? 요때 맞추는 거 어때요? 이게 더 맞추기 힘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 예를 먼저 할까? 그러면 이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처음에 틀리다가 시험 합시다 좀. 네, 참고로 저도 고양이 14입니다. 진짜요? 진짜요? 네, 혹시 고양이 이름이 뭐예요? 나루입니다. 나루. 고양이 키우나요? 저는 강아지 키워요. 저도 아, 강아지 키우나요? 키워요. 왜 고양이? 안 키워요. 저 키우지 않습니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